일단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할 게 좀 부자연스럽거나 억지로 좀 맞췄었다. 약간의 억지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원자님 저만큼 조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적을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핵심 역량이에요. 네, 나의 저도 핵심 역량. 안녕하세요. 유엔파트너스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잡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의 변지성 팀장입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자기소개 항목에 이제 성장 과정을 넣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런 게 궁금하기보다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의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직업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한 뭐 가치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팀워크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금 사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문제를 좀 해결했는지가 좀 연관됐으면 더 임담자 입장에서는 더 수긍이나 더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성장 과정에서 공동체랑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대학교 때 밴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대인 수용 능력이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 제 의견은 이제 본인의 이게 철학이잖아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걸 난 중시하는 그런 인재다라는 건데 약간의 억지는 있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런 어떤 동아리 활동 등을 적어주시면서 일종의 에피소드로서는 본인한테는 중요한 에피소드셨겠지만은 바로 그다음에 그래서 영업팀은 동아리 얘기하다가 영업팀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윤활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억지로 연결했다는 느낌은 솔직히 좀 있어요. 사실 성장 과정도 어찌 보면은 점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최근 이런 채용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인데 성장 과정도 사실은 역시나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장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넣는 거는 한국 채용 시장의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이에요. 좋지 않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성장 과정까지 포함해서 너를 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성장 과정을 나의 장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과장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신화처럼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잘 써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평가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무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인재상 뭐 이런 거 맞는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는 거거든요. 이 순서대로 꼭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성격 장단점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로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관련 경험이 직접 없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찾아봤어요. 지원하시는 이 회사가 네, 저도 찾아봤더니 네. 뭐 K푸드 스타트업이고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몇백억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작년에 100억이 안 됐었는데 이제 300억까지 모르는 회사 나오면 정말 집요하게 막 저는 자랑스러운 직업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회사의 오너가 굉장히 젊어요. 급성장을 시킨 회사거든요. 근데 지원자님 저만큼 조사 안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종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특정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회사에 대한 본인의 어떤 분석 페스티벌에서 떡볶이를 팔아봤는데 그 경험은 굉장히 소중했고 내가 입사를 한다면 A 떡볶이도 있고 B 어묵도 있고 뭐 C 김밥도 네.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모션 하겠다 마케팅 하겠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경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되시면 사실 저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경력들을 그 해외 영업 직군이랑 좀 연결해서 이제 어필하려는 부분은 저도 오케이 좋게 봤는데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들고요. 경력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쉬운 방법이 지원하려는 기업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업의 해외 영업 파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약간 부합되는 정보를 매칭해서 연결해서 좀 작성하셨으면, 물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북미 시장 그 진출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실제 이 K푸드 해외 영업직에서 하는 담당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서칭하셔서 역량 같은 것들을 좀 어필을 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에피소드는 좋아요. 힙합 페스티벌에서 떡볶이 판촉 행사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면서 사장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태국 바이어가 왔는데 그분께 우리 떡볶이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수익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지스럽다는 게 아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팩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지금 뭘 팔고 있고 어느 시장에 있고 어느 시장에 안 나가 있으면 그 시장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전략들,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 사람을 만약에 뽑았을 때 정말 우리가 개척하지 못한 시장에 이 사람 말대로 하면은 이 친구 시키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조금 달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포인트도 사실은 크게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뭐 스피치 수강 같은 또 교육을 했다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도 약간 보여지는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은 또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장단점,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자소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트레이닝을 많이 받아서 맞아요. 그런지 꼭 안 시켜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처럼 딱 있죠.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거는. 단점을 왜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난 완벽해서 단점이다. 단점이 이런 거.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핵심 역량이요. 네, 나의 저도 핵심 지금 역량. 그러니까 제가 수행했던 뭐 프로젝트나 아니면 제가 성사시켰던 뭐 그런 업력들 이런 것들을 더 어필을 할 것 같아요. 핵심 역량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경쟁자들이 쉽게 대처할 수 없는 고유의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심 역량이라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언어 역량 일단 강의도 하셨고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도 다녀오시고 네. 등등 해외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언어 역량이 있으시고 K푸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역량이에요. 경험과 역량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시고 그 내용 많이 첨가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분석 역량, 시장 조사 역량, 그거 해외 영업에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또 역량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놓친 부분이 실제 이 K푸드 해외 영업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그 회사의 직무가 뭔지를 숙지를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이나 경험을 스토리텔링해서 기업에 어필하는 게 좀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그 어떤 취업 시장이 너무 합격을 부르는 이력서,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에 너무 트레이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잘 쓰는 방법은 사실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자기소개고 나와 기업 사이의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고 첫 번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를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 회사가 왜 좋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기업 담당자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시간과 열정을 우리 회사에 쏟고 있다면. 근데 문제는 모든 회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할 시간은 없으니까 사실 그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숫자는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고 아무데나 다 뿌릴 수 있는 이력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K푸드만 바꾸면 사실은 다른 K팝 회사에도 보낼 수 있거든요. 정말 가시고 싶은 회사부터 정확하게 고르셔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내가 진짜 왜 가고 싶은지, 당신들이 날 뽑으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자소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입직 구직자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이 자기소개서 쓸 때 두렵다, 막막하다, 그러니까 일명 이 자소서 포비아를 겪은 경험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니즈를 파악해서 고객, 즉 회사라는 곳이
나라는 상품을 살 수 있을 때 그 포인트를 잘 이렇게 짚어서 작성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뭐 자신의 매력을 가장 잘 어필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수정을 할수록 이제 명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띡 작성하고 볼 게 아니라 제출하는 마지막까지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면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정성을 들이고 성의 있게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하는 그날까지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출하면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합격하셔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역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K푸드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 일을 해보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관심이 많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더 보고 싶은 게 제가 회사 관계자라면 그런 의견을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이 해외 영업 후보자로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6개월밖에 안 계셨는데 6개월 동안 너무 많은 걸 하셨잖아요. 학생 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늘리셨고 승진도 하셨고 신뢰도 얻으셨고 성과도 얻으셨고 이 짧은 기간에 이거를 많이 하셨다는 거 특히나 대면 사업에서 굉장히 영업에 최적화된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견들을 조금은 받아주시고 보완을 하셔서 이 일을 꼭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 그 공부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약간 분석하고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해외 영업직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셨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매칭시켜서 자기소개서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말로요? 일단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할게. 너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제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무를 할지 일단 이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 진행을 해 나가면 되거든. 근데 이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직무가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게 돼. 뭐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력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 곰곰하게 내가 어떤 직무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할 회사들이 보일 거야. 아, 이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심플하고 깔끔하게 기업에 잘 어필하면 아마 좋은 기업과 잘 매칭이 돼서 분명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언니가 아니라 엄마 아니에요? 엄마나요? 엄마라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거 시키실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서 어디든지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첫 직장을 구할 때는 사실은 본인의 상상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기이기도 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딘지, 그 회사를 몇 개를 결정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탐구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를 시간을 잡고 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